1930년대 무장투쟁은 만주 지역과 중국 관내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주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독립군 단체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있어요. 자, 우리 남만주, 북만주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셔야 되는데, 남만주에서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북만주에서 한국독립군이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1930년대지. 자, 우리 1931년도에 무슨 일이 있지? 만주사변이 있지. 일본군이 만주 지역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30년대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군은 중국의 독립군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다는 게 특징이겠죠. 자, 먼저 남만주 지역을 보면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었어. 이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용군과 함께 일본에 맞서서 싸웠는데, 대표적인 전투가 여기 지도에 보시면 영릉과 흥경성, 남만주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 양세봉, 영릉과 흥경성. 그 다음에 여기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있었고, 중국의 호로군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전투가 쌍성보, 대전자령, 그 다음에 사도하자, 이런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만주를 점령을 하니까는 더 이상 만주 지역에서 우리가 독립운동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다수의 이제 독립군들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지청천 선생 같은 경우에도 만주를 떠나서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해서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지청천 선생이 계속 나올 건데, 지청천 선생이 30년대 만주 지역, 북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고,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해서는 조선혁명당이라는 걸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잖아. 이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만주 지역에 여기 남만주, 북만주 말고 이쪽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볼게요. 원래는 이 동북 지역에는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단체가 있었어. 인민혁명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북인민혁명군은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독립군 단체였어. 그런데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략을 하니까는 민족, 중국인이나 한국인, 그 다음에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반일 통일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바뀌게 된 거지.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군은 조국광복회라는 거를 또 조직을 했고,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은 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을 공격하기도 했다는 거지. 당시 동북항일연군이 주축이 되었던 대표적인 전투가 보천보 전투입니다. 보천보 전투. 여기까지가 만주 지역이고, 이제 관내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을 볼 건데요. 여러분 필기한 거 있지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930년대 만주 한중연합이었다는 거, 남만주의 조선혁명군, 중국의용군, 영릉과 흥경성 전투, 북만주의 한국독립군, 중국호로군 연합,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전투. 그 다음에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이 되었고, 동북항일연군이 조국광복회를 조직을 했고, 대표적인 전투가 국내 이제 이 동북항일연군이 이제 조국광복회 조직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을 공격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전투가 보천보 전투라는 거지요.
3, 40년대 관내를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잖아. 보통 여기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고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인데, 자, 35년도에 김구가 한국국민당을 만들었어. 그리고 35년도에 여기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든 거지. 김원봉, 의열단이 김원봉 있지. 근데 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그 다음에 조소왕 선생이 만든 한국독립당, 관내 지역으로 이동한 지청천이 조선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이 의열당과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합쳐져가지고 민족혁명당이 된 거야. 우리가 따져보자면 김원봉 선생은 좀 사회주의 계열이고 조소왕이나 지청천 선생은 민족주의 계열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이 혁명당을 만들었는데 의열당 계열, 그러니까 김원봉의 의열당 계열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니까는 이 민족주의 계열이 민족혁명당을 떠나게 된 거지. 떠나서 이쪽에 김구 선생 쪽으로 오게 된 거야. 자, 여튼 민족혁명당은 조선민족혁명당이 되었다가 37년도 되면, 자, 37년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잖아. 그래서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자 다른 이제 여타 사회주의 단체,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와 더불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거를 만들어. 그리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조선의용대가 이제 중국 국민당과 함께 이제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데, 근데 의용대가 볼 때 이 중국 국민당이 너무 소극적이야. 너무 소극적으로 일본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가진 일부 세력은 화북 지역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 조선의용대가. 자, 그래서 우리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 하고, 이 화북 지역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여기서 이제 일본과 실제로 막 진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본과 싸우게 되는 거지. 일본과 맞서 싸우던 대표적인 전투가 호가장, 반소탕전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화북 지역에서 1942년도에 여기 화북 지역의 42년도에 김두봉 아저씨가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 부대가 되는데 이름도 바꾸는 거지. 조선 의용군으로 이름도 바꾸게 되는 거야.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조선의용대,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 계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37년도에 우리 여기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졌지. 여기 우측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졌어. 자, 여기 우리 민족혁명당을 이탈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있지. 얘들이 이렇게 이 단체가 여기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된 거야. 자,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는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우리 민족주의 계열에 한국국민당도 있고 한국독립당도 있고 조선혁명당도 있는 거야. 우리가 당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자,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이 세 개의 당을 이제 통합을 한 거지. 통합을 한 거예요. 통합 한국독립당. 이름이 같아. 조서왕의 한국독립당과 근데 다른 거예요. 이름만 같은 거야. 자, 이 한국독립당은 우리 임시정부 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건국강령을 제시를 하고, 여러분 봐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임시정부가 있고 이건 정부지. 그 다음에 당은 이제 한국독립당이야. 그 다음에 군은 한국광복군이지. 이렇게 해서 정부, 당, 군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 얘들이 한 집이야, 한 집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교과서 본문을 볼게요. 자, 관내 지역이고요. 관내 지역에 자, 통일대 항일 전선을 만들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35년도에 그 결과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어. 이 민족혁명당은 당시 이제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세력 의열단, 민족주의 세력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민족 통일 전선 정당인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의열단 계열이 주도권을 잡으니까는 지청천 조소왕이 이탈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을 하자 이 민족혁명당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을 하고 국민당, 당시 중국은 여러분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 바로 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 창설을 해서 국민당과 더불어서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일본군 포로를 신문한다든지 뭐 후방을 교란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조선 의용대 일부는 이 국민당 정부의 소극적인 모습에 이제 실망을 하고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한 거지. 그리고 호가장 전투, 뭐 반소탕전 이런 데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우리 관내 지역의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관내 지역에 보면 김구의 한국국민당이 있었잖아, 그치? 국민당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한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좌측에서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졌고 우측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가 결성이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안에 우리가 굳이 당이 3개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당을 통합을 한 거지. 그게 통합한국독립당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집권당, 그래 임시정부의 여당의 역할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족혁명당이 아니고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화북지역 갔지. 이 남아있던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2년도 되면 이 사회주의 계열, 김원봉의 사회주의 계열도 이렇게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가 패망할 것을 대비를 해서 건국강령을 발표를 했지. 208쪽인가 건국강령 나오잖아, 그치? 건국강령은 조소왕의 삼균주의,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지향하는 삼균주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거 무상교육, 의무교육, 그 다음에 대기업 국유화, 그 다음 민주공화정 수립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임시정부가 이제 40년도에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임시정부도 이제 군을 가지게 된 거지. 한국광복군.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의 이제 사령관이 지청천이고 김원봉의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말고 남아있던 조선의용대가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한국광복군은 일본이 이제 41년도에 태평양 전쟁 일으키잖아, 그치?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잖아. 그 일본을 상대로 대일선전 성명서 발표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을 한다는 걸 표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광복군이 중국 국민당에 이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국민당으로부터 뭔가 제약을 많이 받는 거야. 제한을 받아 독립운동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깝깝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는 이제 이 중국 국민당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광복군은 대일항전에 직접 참여하고 또 일본군을 포로 신문하거나 회유 방송하거나 이런 이제 활동을 하기도 하는 거지. 그리고 일부 이제 한국 독립군은 영국의 요청에 따라서 미얀마, 인도 전선에 파견이 돼가지고 영국과 함께 작전을 하기도 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지. 우리가 이제 당시에 미국의 미국의 정보 전략처와 저희 OSS와 같이 훈련을 해가지고 국내 그러니까 한반도 내로 이제 침투하려는 그런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훈련도 엄청 열심히 받아요. OSS와 같이. 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일본군을 몰아내야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우리가 승정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연합국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 독립을 하게 된다면 연합국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 독립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세움에 있어 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발언권이 약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손으로 일본군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이후에 나라를 세운 데 있어 가지고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거를 계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D-Day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국내 진공작전은 취소가 되는 거지. 그 나중에 여러분 우리 여기 서술형을 보시면 김구 선생이 이제 외적이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안타까워했잖아. 우리 손으로 일본을 몰아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며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나라를 세움에 있어가지고 우리 발언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그치?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42년도에 조선 독립동맹이 화북지역에서 결성이 되었고 이 조선의용대가 지금 화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잖아.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면서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 조직이 된 거지요. 그래서 호가장, 반소탕전 이런 전투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한 거예요. 조선의용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도 조선 임시정부하고 유사하게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208쪽에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국동맹 밑에 건국동맹 보세요. 건국동맹은 여러분 여운형 선생이 조직을 한 거고 이거는 국내에서 조직한 거야. 우리 임시정부는 여기 중국 관내 충칭에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 그 다음에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은 여기 연안 화북지대. 그런데 건국동맹은 여기 국내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 건국동맹도 독립동맹 임시정부하고 같이 그러니까 독립동맹과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처럼 이 건국동맹도 건국강령 발표하게 되고 나중에 이 조선 건국동맹이 45년도가 되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잖아. 그치? 건준위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미주 지역도 한번 볼게요. 우리 미주 지역으로 많은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이주해 갔잖아.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이제 한인 단체를 많이 결성했을 거 아니야. 대표적인 한인 단체가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와이에 이제 대표적인 한인 단체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고 대한인 국민회와 더불어서 9개 정도의 한인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합위원회,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로 결합이 되었다는 거지. 이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는 모금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 만주나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독립군
특히 이제 임시 정부에 이제 독립군 자금을 보내주기도 했다는 것이고 41년도에 태평양 전쟁 발발하니까는 우리는 일본인하고 별개로 우리는 한국인이다. 이런 걸 한국인이라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신분증 같은 거 발급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LA에서 한인 국방 경위대 이런 게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무장 독립 전쟁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이 한인 국방 경위대는 한국 광복군의 그러니까는 임시 정부로부터 한국 광복군의 일원으로 이제 인정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임시 정부의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우리 이제 한국인들을 훈련해서 한반도에 침투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했거든요. 넵코 작전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국내 진공 작전이 있었던 거지. 그 작전명이 넵코 작전인 거지. 넵코 작전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넵코 작전도 우리 임시정부의 국내 진공 작전처럼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됩니다. 끝.